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든든한 건설 현장의 해결사 설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종종 마주하는 흥미진진한 상황, 바로 가실행 예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가실행 예산이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산법과 실무 노하우까지 꿀팁 대방출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중요한 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실행 예산입니다. 가실행 예산은 본 실행 예산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공사 계약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할 때 임시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이걸 통해서 공사 지연을 막고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응급처치 같은 거죠. 그럼 언제 가실행 예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본 실행 예산 확정 전 긴급한 공사 진행이 필요할 때. 둘째,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이나 집안 문제 등으로 즉시 공사 집행이 필요할 때. 셋째, 계약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시공을 빨리 시작해야 할 때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때요? 건설 현장의 예측 불가능함이 느껴지시죠? 가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우선 예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실행 예산은 최소한의 필수 공사만 담아야 해요.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본 실행 예산과 잘 연결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 관리입니다. 가실행 예산은 임시 방편이에요. 너무 오래 끌면 본 예산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정확한 단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과거 유사 공사의 실적이나 시장 단가를 참고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해요. 나중에 본 예산과의 차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승인 절차입니다. 가실행 예산도 정식 예산과 마찬가지로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가실행 예산과의 차이를 꼼꼼히 분석해서 조정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실행 예산에는 분명한 한계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 반드시 본 실행 예산으로 전환해야 해요. 장기간 사용하면 예산 관리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실행 예산으로 진행한 공사는 본 예산과 잘 연계되도록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가실행 예산은 긴급한 공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예산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속하되 정확하게 작성해서 본 예산으로의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건설 현장에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산 방법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노하우를 공개해드릴게요. 가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입니다. 본 예산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려면 현장 실무에서 적용하는 노하우를 알아야겠죠. 재료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재료비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운반 비용을 모두 포함해요.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수량 산출 도면, 시방석, 공사계획서를 꼼꼼히 보고 필요한 자재의 물량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303, 철근 50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전문 용어로 물량 산출 비용 Q라고 한답니다. 단가 적용 시장에서 조회한 최신 단가나 우리 회사의 과거 실적 단가를 적용해요. 공사 지역이나 시기, 물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1톤에 120만원이라면 50톤은 6천만원이 되겠죠. 할증률 적용 필요시 긴급 조달, 희귀자재, 시세 변동이 심한 자재라면 1020% 정도의 할증률을 적용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실무 팁, 현장에 남은 자재가 없는지 확인해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만약 원자재 수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자재를 미리 검토해두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노무비 계산, 인력 관리가 핵심. 노무비는 작업 인력 증영화 도급의 인건비와 현장 관리 인력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공종별 필요 인원 및 작업 일수 산정. 콘크리트 타설에 인원 10명이 10일 작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거죠. 일당 단가 적용 직영 인력은 회사 내규 단가의 기능공 1일 15만원, 하도급 인력은 계약 단가의 2당 5천원을 적용합니다. 추가 비용 반영 단업 수당, 특수작업 수당, 원격지 현장 숙식비까지 잊지 말고 반영해야 해요. 여기서 실무 팁, 작업 효율성을 고려해서 실제 작업 일수보다 1015% 정도의 여유를 두는 버퍼를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또 기상 조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짜두면 훨씬 든든하답니다. 경비 계산 꼼꼼함이 생명.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의 간접 비용, 예를 들면 장비 임대료, 보험료, 현장 운영에 필요한 제방 관리비 등을 말해요. 주요 항목 및 계산 방법, 장비 임대료는 1일 임대비, 사용일수, 운반비는 차량 대당 비용 회수, 보험료는 계약 금액, 현장 관리비는 사무실 임차, 전기수도, 안전관리 인력 비용 등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실무 팁, 장비 임대 시에는 장기 임대 조건으로 할인율을 협상해보세요. 그리고 총 예산의 510% 정도를 예비비로 배정해서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설 현장 실무 노하우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가실행 예산 운영 시 주의사항. 본 예산과의 연동성 확보. 가실행 예산 사용 내역을 명세서로 꼼꼼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해요. 예산 코드 체계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추적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단가 변동 리스크 관리. 재료비나 노무비 단가가 갑자기 변동될 위험이 있다면 계약서에 조정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간 엄수 아무리 길어도 가실행 예산은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본 예산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장에서 통하는 비용 절감 전략. 자재 집중 구매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 협상력이 높아져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인력 스케줄 최적화 각 공종별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을 분산해서 잔업비를 줄이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장비 공동 활용 가능하다면 다른 현장과 장비를 함께 사용해서 임대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답니다. 문서 관리 팁. 예산 변경 내역은 변경 사유, 승인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을 분석해서 초과 지출이 발생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보고해서 조정해야 해요. 여러분, 사실 건설 현장에서 가실행 예산을 두고 벌어졌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했던 한 현장에서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공기를 2주 앞당기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본 예산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현장 소장님은 가실행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자재를 추가 주문하고 인력을 보강했답니다. 그런데 철근 단가가 갑자기 폭등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미리 단가 변동 조항을 넣어두었던 덕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또 다른 현장에서는 가실행 예산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가 나중에 본 예산과 뒤죽박죽 섞여서 정산하느라 밤을 새웠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가실행 예산은 우리에게 신속함과 유연함을 주지만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양날의 검과 같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가실행 예산은 중요한데요. 직접적인 법령이나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관련 회계 법규들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실행 예산이 임시적이라고 해서 대충 처리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가실행 예산으로 시작된 공사가 장기화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경 실행 예산을 수립해서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늘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실행 예산은 임시방편이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재료비는 정확한 물량 산출과 시장 단가 반영, 농후비는 작업 일수와 인건비, 추가 수당 고려, 경비는 간접비 항목 누락 없이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야말로 실무의 핵심이죠. 오늘 영상이 건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기술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와 실무 노하우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현장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가실행 예산을 수립해보세요.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설담연구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